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선택과 포지셔닝 중에서 어떤 시장을 세분화한 연후에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세분화가 됐다면 그 다음 영역으로 목표 시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 시장의 선정을 위해서는 세분화한 시장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경쟁자와의 우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전에 시장이 세분화됐다면 시장의 세분화된 시장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자기의 회사의 적절한 목표 시장을 하나나 두 개의 시장을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의 평가는 어찌됐든 시장을 세분 시장으로 구분한 후에 세분 시장 중에서 어떤 자기 회사의 역량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그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의 선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세분 시장 중에서 각각의 세분 시장을 어떤 평가에서 매력도를 평가하고 어떤 세분 시장을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의 세분 시장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목표 시장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 중에서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분 시장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삼시 분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삼시 분석이라는 것은 고객, 경쟁사, 자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사업의 성공은 고객과 경쟁사, 자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우월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성공하기 때문에 어떤 삼시분석을 하는데, 그 삼시분석이 고객, 경쟁사, 자사에 대한 분석이니까 이런 고객, 경쟁사, 자사에 대한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그 시장에서 생존 요인을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해서 특히 우리 회사가 어떤 높은 가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에 우선적으로 목표 시장으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시분석을 주로 하는데, 삼시분석은 목표, 그러니까 세분된 시장에 각각 삼시분석을 하는데, 그 삼시분석은 먼저 커스터머, 그다음에 경쟁자, 그다음에 자사, 이 분석을 하는 것에 머리 글자를 따서 삼시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 세분 시장을 전체 시장 중에서 남자 시장, 여성 시장, 남성복 시장, 여성복 시장 할 때 그런 부분에 남성복 시장에서 남성복 시장에 진출할 때, 여성복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고객, 경쟁사, 자사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다. 고객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분 시장에 대한 남성복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남성복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걸 검토하는 거고,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너무 낮은 세분 시장은 또 포기하고 다른 세분 시장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남성복 시장과 여성복 시장, 또 작게는 수도권 시장,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시장을 평가해 봅니다. 경쟁사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 분석은 경쟁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세분 시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너무 경쟁사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파고들
어떤 가치가 없다. 그럴 때는 진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그 시장에 그 경쟁사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경쟁사의 경쟁 우위가 우리 회사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경쟁사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사 분석, 자사의 역량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자사의 어떤 경영적인 목표, 미션과 비전과는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자사의 경영 목적, 자사의 전략적인 일관성, 경영 자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남성복 시장을 하는 사람이 여성복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좀 뜬금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성복 시장을 하면 남성복에 좀 특화된 어떤 남성 정장만 하다가 어떤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로 가면서 남자 스포츠를 기반으로 해서 여성복까지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회사를 분석해 보는 거다. 세분 어떤 시장에서 자기의 역량을 고객, 경쟁사, 자사 분석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다. 그래서 30분석을 적용하여 세분 시장을 평가해 보는 건데 만약에 전체 시장 중에서 세분 시장을 A, B, C로 나눈다고 해봐요. 그러면 A 시장, B 시장, C 시장으로 나누고 전체 시장을 중에서 그래서 어떤 고객, 경쟁사, 자사 분석을 해서 고객 관점에서 평가하면 시장의 규모라든지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관점에서 경쟁사는 경쟁사의 수라든지 경쟁 우위의 정도라든지 자사는 자사의 경영 목적, 자사의 전략의 일관성, 경영 자원의 유무 이런 거를 평가해서 A시장에서는 고객 분석은 8점이다. 그 다음에 경쟁사는 6점이다. 자사는 8점이다. 합하면 22점이고 세분 시장 B로서 우리 회사를 어떤 고객, 경쟁사, 자사를 분석해 보니까 토탈이 19점이다. 그리고 C시장은 15점이다. 이럴 때 A시장을 타겟으로 세분 시장 A에 우리 회사가 진출하는 것이 어떤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다. 아니면 A와 B만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사 30분석을 한 연후에 우리 회사가 어느 시장에 진출할 어느 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어서 세분 시장을 평가하는 건데 그 세분 시장을 평가할 때 삼시 분석이라는 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 시장을 평가한 후에 어떤 세분 시장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분 시장을 선정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분 시장 중에서 A 시장만 할 것인지 A, B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것인데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마케팅하는 걸 비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 이렇게 미시 마케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A, B, C의 모두에게 걸맞는 마케팅을 하는 거고 차별적 마케팅은 차별화된 마케팅 A 시장에 맞게 차별화되는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은 어떤 특정 시장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특화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차별적 마케팅은 A, B에 뭐 중요한 마케팅을 한다든지 좀 경쟁사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구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크게 비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 시장 간의 차이를 좀 무시하고 전체 시장의 A, B 시장에 대한 걸 무시하고 전체 시장의 단일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전략하는 것은 어떤 경쟁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어떤 시장 선두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떤 세분 시장 A, B, C를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 고객 니즈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하는 전략으로 대다수 고객에게 수긍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장 선도자 같은 경우는 TV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비차별적 마케팅을 하는 거죠.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세분 시장을 공략하기로 하고 세분 시장별로 어떤 복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전략하는 거예요. 세분 시장, A 시장에 맞는 마케팅, B, C에 맞는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 시장에 따라서 제품과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변환시켜서 어떤 시장에는 사은품을 주고 어떤 시장에는 샘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각 세분 시장에 좀 더 높은 매출과 강력한 포지셔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누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분 시장에서 한 개의 세분 시장만을 뭐 A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어떤 자원에 한정된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적 마케팅을 전개하면 시장 규모가 큰 시장에서 낮은 시장 점유율 대신에 시장 규모가 작은 시장 또는 틈새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요 틈새 시장에서 고객 니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축적된 특별한 명성을 향하여 강력한 시장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별 집중적 마케팅을 통해서 미시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이나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맞춰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뭐 특정 뭐 카레를 만들어도 어떤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카레를 팔기 위해서 어떤 돼지고기를 어떤 그런 부분을 쓰지 않은 뭐 그런 어떤 거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슬람 교인들이 어떤 구매할 수 있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미시 마케팅은 지역 마케팅과 개인 마케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든지 인근 지역, 특정 지역 등과 같은 고객 집단의 요구에 제품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맞추는 거다.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그 지역의 마케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다. 개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개별 고객의 욕구와 선호에 어떤 제품과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맞추는 거다. 특정한 집단에 맞춰서 타겟으로 해서 뭐 여자 대학생들만 타겟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의 전략의 장단점은 비차별적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 마케팅 전략을 할 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차별적 마케팅을 전략을 할 때의 장점은 세분 시장에서 고객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호소력 있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적은 수의 경쟁사와 직면하고 경쟁사를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고의 시장 점유율과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으로 하게 되면. 근데 단점은 비차별적 마케팅을 할 때는 고객 니즈가 변하게 되어 세분 시장의 크기가 축소되거나든지 너무 많은 경쟁사를 끌어들여 전체 이익이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또 집중적 마케팅 전략을 하면 특정 고객을 하니까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쟁사 수가 줄어들고 고객 만족을 통해서 고가격을 한다든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하게 어떤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납 제품을 별도로 뭐 어떤 상품을 맺어가지고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틈새 시장이 약화되면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과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틈새 시장이라도 그냥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이 약화되면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 시장의 선정은 경쟁 지별로 경쟁 전략이 좀 달라진다. 시장에서 나의 위치가 신규 사업자였을 때 위치, 내가 시장에서 1위를 가지고 있을 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목표 시장에서 전략은 달라진다고. 그래서 목표 시장이 선정되면 이 목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때 자사가 그 경쟁 시장에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코틀러와 암스트롱이 경쟁 지별, 경쟁 전략 유형을 이렇게 구분했다. 그래서 시장 선도자일 때, 그다음에 시장 도전자일 때, 시장 추종자일 때, 틈새 시장 추구자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시장 선도자일 때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은지, 시장 도전자일 때 내가 2등이나 뭐 4개 업체가 경쟁할 때 2등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장 추종자라면 한 3등 정도일 때,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추구자라고 하면 다른 시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어떤 진출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지별로 이제 달라지는데, 어떤 시장 선도자, 내가 시장에서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떤 경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제품의 기업이라든지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때는 TV 광고라든지 풀 전략, 푸시 전략이라고 하는 제조업체가 도매업체, 도매업체가 소매상을 상대로 어떤 푸시를 하는 전략인데, 풀 전략이라는 건 직접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선두자의 전략은 풀 커버리지를 전략으로, 그래서 어떤 TV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광고한다든지, 이 전략은 전체 시장에서 일반적인 제품을 투입하여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방법. 우리가 독과점에 어떤 거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새로운 시장 진출을 막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 선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력, TV 광고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품의 개발력, 지명도, 창조력을 보유하고 있는 리더 입장일 때는 시장 선도자로서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도전자라는 거, 도전자라는 거는 어떤 2위라든지 3위의 어떤 업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면 시장에서 이제 오뚜기나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할까. 이제는 오뚜기가 도전자 입장에서 거의 대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도전자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장 도전자를 위협하는, 선도자를 위협하는 차별화 제품을 낸다. 그래서 신상품 개발에 주력을 해가지고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선도자는 가격의 변경, 신제품 개발, 유통 경로, 판매 촉진 이런 데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시장 선도자는 이러한 그 위협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조금 주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도전자는 선도자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 중에서 경쟁 우위가 낮은 어떤 그런 부분을 공략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추종자일 때는 이제 4개 업체가 경쟁한다고 그럴 때 3등이나 이런 했을 때 시장을 추종할 마켓 쉐어로 한 15% 미만 이런 기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장 추종자랑 선도자의 제품을 모방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법,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추종자는 시장 선도자와 달리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제품, 그리고 노브랜드 이런 식으로 저가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유사 상품을 개발하면서 광고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좀 저가로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 시장 추종자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독과점이라든지 어떤 선도자가 아니면.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장 추종자는 그렇게 어떤 모방 제품을 개발한다. 그다음에 틈새 시장 추구자. 틈새 시장 추구자는 이제 시장을 성숙 시장 같은 데에서 내가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강력하고 안정된 지지자로부터 유지되는 제품. 그래서 틈새 시장 추구자는 틈새 시장에서 경영 자원을 집중하여 성공하는 전략을 선택해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라도 꼭 매니어층을 상대로 해서 어떤 판매하는 전략. 뭐 이렇게 한 3%나 이러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매니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매니아가 점차 선도자들을 해서 한 3% 고객들을 공략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침투율이 되면 한 16%까지 공략할 수 있는 추종자로서 역할을 추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쟁 지위별로 경쟁 전략의 어떤 유형을 좀 정리해 보면 시장 선도자일 때, 시장 도전자일 때, 시장 추종자일 때, 틈새 시장 추구일 때 어떤 시장의 목표와 전략, 목표 시장 이런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어떤 시장 선도자일 때는 최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방위 전략으로서 전체 시장을 커버하는 TV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장 추종자일 때는 생존 이익으로 모방 전략, 그 다음에 경제성 세그먼트 중심으로 좀 세분된 시장만을 내가 먹겠다. 한 15%, 16%만 내가 가져오겠다. 전체 시장 중에서 이러한 전략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의 선정지에서 네 번째는 고객을 프로파일링 한다. 어떤 기업은 누구나 기업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사서 이익을 보피기를 희망하겠죠. 그거는 당연히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창업을 하는 사람의 목표이지. 그러나 어떤 여러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면 그게 어떤 집중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분화된 자기의 타겟 고객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한 후에 그 목표 시장에 속해 있는 고객에 대해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이라는 부분을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은 어떤 류의 고객이 주 고객이다. 핵심적인 고객은 누구다. 이런 걸 고객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어떤 것 중에서 고객 프로파일링이 중요하다. 고객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고객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서 어떤 우리 고객은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고객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취미 등 항목을 이용하여 고객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핵심 고객은 어떤 그 오피스 레이디 중에서 골든 오피스, 미혼의 어떤 그 35세에서 40대 미만의 미혼 레이디 고객이다. 그것도 역시 강남에 있는 미혼 레이디 고객이다. 뭐 그런 것처럼 우리 고객의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우리 35세에서 40세는 미혼 고객의 우리 고객의 취미는 어떤 것이며 주로 거주지는 어디에 사냐.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고 소득은 어떻다. 그래서 골든 레이디라고 해서 어떤 우리 고객들은 거의 연봉 1억이다. 직업은 전문직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봄으로써 그 고객에게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소구하는데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프로파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고객의 제품을 판매하게 한 어떤
그 프로모션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고객을 좁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걸 집중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말한 어떤 배달의 민족의 목표 고객은 20, 30대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으로 조직의 막내로서 늘 어울리는 복학생 형이나 편안한 동네 형과 같은 사람으로서 패러디를 해가지고 어떤 TV는 안 봐도 토요일 저녁에 무한도전 본방을 사수한다. 그런 고객이 어떤 목표 고객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에 하나의 사례로 가상의 베개 브랜드 꿀자무 사장님이라고 베개 브랜드 꿀자무 사장님이라고 꿀잠을 어떤 구매하는 목표 고객의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한번 좀 제시를 해보면 만약에 고객의 프로파일링은 어떤 브랜드명, 인구 통계학적 라이프 스테이지의 어떤 정보, 욕구, 습관 및 형태, 가격, 가치 인식, 태도, 가치관, 시간대, 장소별 수용 정도, 이상적 고객 경험, 주요 인플루언스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고객이 어떠한 고객인지를 잘 프로파일링 하면은 거기에 그 고객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전략이 쉽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목표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인데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분된 시장을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삼시 분석이다. 고객, 경쟁사, 자사를 분석하는 툴로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분 시장을 평가해서 고객, 경쟁사, 자사, 세분 시장 A, B, C를 평가해서 어떤 점수화해서 우리가 진출해야 될 시장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런 시장을 선택한다면 또 마케팅 전략 위용으로서는 어떤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에 차별적 마케팅, 비차별적 마케팅, 집중 마케팅, 미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비차별적 마케팅은 세분 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는 마케팅이다. 좀 요약을 하면 비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을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 지위별로 또 경쟁 지위별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목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이럴 때는 또 경쟁 지위별로 달라지는데 이걸 대표적인 것이 코틀러와 암스트롱이 경쟁 지위별 경쟁 전략 유형을 시장 선도자일 때, 시장 도전자일 때, 시장 추종자일 때, 틈새 시장 추구자일 때로 구분했다. 그래서 시장 선도자, 시장 도전자, 시장 추종자, 틈새 시장 추구자일 때 시장의 목표 시장이라든지 경제 시장, 목표 시장, 시장의 목표, 그다음에 경쟁의 전략, 목표 시장을 다르게 소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은 자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프로파일링 앱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타겟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자기의 고객을 목표 시장에 선정된 연후에 고객을 프로파일링 해보는 것으로서 목표 시장 선정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